일단은 자이스토리 숙제 질문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부스터와 자이스토리와 수능 특강을 병행한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 육모 대비 프린트 마지막으로 내주는 날이잖아요. 이미 나눠줬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오늘은 수특 빼고 그거를 대신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수특 병행은 다음부터. 아무래도 화요일날 수특 프린트를 내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화목 사이에는 기간이 좀 짧으니까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좀 내주는 방향으로 하게 될 건데, 뭐 그 사이에서도 이제 부스터가 끝나거나 하게 되면은 좀 수특이나 수특 변형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대국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모고 시험지 시험에 내겠다라는 얘기 아직까지는 없었나요? 오케이. 무항용어는 그런 얘기 없고요. 근데 올해 기출, 그러니까 한대 같은 경우에 올해 나온 모고를 낸다라고 하는 게 낼 때가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긴 하지만 무항용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었던 기출 중에서 예고 없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무항용어는 여기 자이스토리에서 킬러 문제들 공부했던 것들 좀 복습해두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자이스토리 G1번부터 90번 사이에 질문할 거 번호 불러봅시다. 18번이요. 33? 30 몇? 39? 49? 70 70? 71 71? 54 54? 72 72? 84 84? 85 85? 89 89? 90 90? 88? 87 87? 69 69? 81? 81의 디귿 1, 4, 디귿. 누구자? 18번이 아까 검사하면서 조금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자, 18번. 볼게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자, 그러니까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수상에서 배웠던 테크닉을 많이 까먹었다. 자, 이 위에 p가 있고 이 위에 q가 있어요. 원 위에 p, 곡선 위에 q, 무리함수 그래프 위에 q. pq 길이 최소를 구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수상에서 배운 내용이야. 뭐냐면 5q 최소 빼기 1. 오케이. 왜 빼기 1이야? 한지를 그렇지. 그러니까 5q 최소가 나오면 거기서 빼기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5q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거나 접선을 이용하거나. 오케이. 여기서 위치를 배정한 거는 접선 유형이라고 제시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함수 모양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가 복잡하지 않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두 가지로 모두 접근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단원에서는 접선으로 접근하라고 한 건데 사실 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을 원래 쓰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무리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맞지? 자, 사실 원은 요 안에 요만하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5q의 최소를 갖다 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 요 상태로 구한다. 오케이. 그래서 q가 요렇게 들어갔을 때가 최소다라고 찍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를 먼저 구한 후에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최소가 되어 있는 q점 좌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 방정식을 구해야 돼. 이걸 뭐라 그러지? 법선. 그렇지, 법선. 자, 사실 법선이란 이름은 못 외우고 계셔도 괜찮아요. 법선이란 용어 자체가 현재는 교과 외로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수투 때부터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수투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아닌가요? 자, 아무튼 수투 때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투 때도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를 했었거든요. 대상이 무리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를 상대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Q점의 목적한 점의 좌표를 갖다가 t, 루트 t마 3. 자, 요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자, 현재 위에 있는 녀석을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아니지. 2 루트 x분의 1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법선의 방정식은 다시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2 루트 t가 될 거예요. 수식권이니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루트 t x마 t 플러스 루트 t마 3. 여기에 뭘 대입하냐? 이 법선이 누굴 지나야 돼? 중심. 그치, 원의 중심을 지나야지. 그러니까는 원의 중심 0,0을 갖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방정식을 처리하자라고 하게 되면 어디 보자. 2t 루트 t 플러스 루트 t 마 3은 0. 자, 무리 방정식이지만 뭐처럼 받아들이고 문제를 푸는 게 맞겠냐? 3차 방정식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문제를 푸는 게 맞겠지. 이해돼요? 뭐 루트 t를 치환한다고 보셔도 돼요. 헷갈리니까 치환을 해서 볼까? 자, 루트 t를 갖다가 뭐 a로 치환을 했다. 그러면은 2a 세제곱 플러스 a마 3은 0. 근데 딱 봐도 얼마면 돼? 얼마면 돼? 1, 그치? 자, 그러니까는 a가 1이면 t도 1이고요, 그죠? 맞니? 루트 t가 1이니까 t도 1. 자, 그러면 그 1 가지고 이 좌표가 1, 마이너스 2하고 이 상황을 먼저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원점하고 얘하고 거리라고 하게 되면 루트 5점 빼기 1. 그럼 문제가 원하는 최소값. 이해돼요? 자, 이거 루트 A 빼기 B라고 했고 제곱해서 더해 달라고 했으니까 A는 5, B는 1. A는 5, B는 1.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6.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자, 이거를 갖다가 요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을 해도 되냐. 일단 OQ의 최소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서 OQ의 최소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럼 OQ의 최소를 할 때 OQ 제곱의 최소를 통해서, 야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쓸 때는 거리 제곱이 최소일 때 결국 거리가 최소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t제곱 플러스 루트 t마 3의 제곱 그렇게 될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가 t제곱 플러스 t에다가 마이너스 6루트 t에다가 플러스 6. 자, 요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도 다시 비슷하게 치환을 해서 루트 t를 a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a 4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라고 하는 4차 함수 fa. 이해되니?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갖다 미분으로 구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f'a가 4a 세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 자, 요렇게 나오게 되면 2로 한번 묶어서 2a 세제곱 플러스 a마 3. 자, 많이 봤지? 어디서 봤어? 여기 똑같잖아. 생긴 게. 맞지? 원래 똑같게 나오게 돼 있어. 이해되시나요? 어느 방향으로 들어갔든지 간에 요 마무리 방정식이 똑같이 나오게 돼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는 1에서 극소 하나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될 거잖아요. 그죠? 맞니? 자, 그렇다면은 얘 같은 식을 요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1로 올라가고 그냥 F1을 해. 오케이? 그럼 F1을 하게 되게 되면 그게 5 이렇게 나오잖아. 맞니? 이게 거리 제곱의 시소값이야. 이해되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OQ의 최소는 OQ 최소는 루트 5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루트 5라고 루트 1.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답이 루트 5 빼기 1 하고 요 과정이랑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리 제곱식을 쓰려고 했을 때 그 식이 너무 호러블하게 생겼을 경우에는 이걸 피하는 거예요. 2번은 그때는 비추야. 자 그러니까 요 거리 제곱으로 들어갔을 때 식이 좀 풀만하게 생겼으면 양쪽 선택 가능, 자기 취향 따라서. 오케이. 근데 거리 제곱으로 들어간 식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을 때는 접선을 추천합니다. 그쪽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식이 짧아요. 일반적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과정이 좀 분할이 돼 있는 반면에 계산식은 좀 간단한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게 돼 있고, 두 번째 식은 과정은 좀 단순하게 생겼는데 계산식이 조금 더 복잡한 이런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현상이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갖다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33번은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동제반 질문인 거지 이게. 네. 영상 보내줄게. 안 볼 거냐? 봐야죠. 네. 영상 보내줄게. 근데 요 부분이 초점이 조금 나가 있을 수도 있어. 알아서 잘 봐. 이게 한번 영상 찍다가 중간에 삐꾸 나고 다시 찍었더니 그쪽이 막 초점이 약간 나갔더라고. 나 어제 수업은 영상 초점이 다 나가가지고 애들한테 보내주지도 못하고. 구강이 좀 이상해 카메라.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니네 오기도 전에 내가 미리 와가지고 막 초점 확인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지. 혹시나 몰라서. 하필 또 오늘 결석생이 아닌데 초점 확인해놨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또 나중에 이상하게 돼 있으면 또 어떡하지? 따로 불러서 해야지. 자 그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말 클리닉 할 거니까요. 필요하다 싶은 사람 나오도록 하시고요. 토요일에 우리 미리 얘기했지. 주말 클리닉 하면은 나오기로. 네. 자, 1시부터 7시까지 할 거고요. 6시 50분에 와가지고 저 7시 전에 왔으니까 질문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곤란하고요. 선생님 7시에 강의실 정리하고 퇴근하려는 계획이니까 질문할 게 있으면 그 전에 7시 전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와주시고, 물론 1시 전에 좀 먼저 와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 이런 건 괜찮고요. 강의실로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33번 그래서 넘어가고 39번은 문제가 급이 좀 되는 문제인 건 맞네요. 자, 39번 설명 필요하다. 근데 질문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따로 보기로 해요. 급이 되는 문제인 건 맞지만 질문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49번은 좀 더 여러 명이었던 것 같은데. 자, 49번 역시나 자, 49번 볼게요. 근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 그렇게 안 어려운데. 자, 실수티에 대하여 좌표 표면에서 원점을 지나고 원점 지나고 기울기 탄젠트 사인 t. 자, 이러면은 이제 직선으로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y는 탄젠트 사인 t x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의미를 갖다가 또 이해를 하자면, 문제에 t가 범위 제한 있냐? t가 범위 제한 없었네요. 일단 대략 양수 인셈치고, 반드시 양수일 이유는 없지만 양수 인셈치고 우선 내용 그냥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자, 그럼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y는 탄젠트 사인 t x. 그러면 요 각이 t가 아니라 사인 t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일단 sin t 양수인 셈 치고 그린 거예요. 그럼 t 값이 커지면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t 값이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기울기가 이렇게 더 작아져요. t 값이 파이를 넘어가면 임수로 넘어갑니다. t 값이 파이 때 0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갔을 때 밑으로 최대한 내려갔다가 오케이. 다시 t 값이 3분의 파이까지 갔을 때 최대한 내려갔다가 다시 점점 커지면은 돌아와서 2파이 될 때 다시 x축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되시나요? 납득? 그러니까 t가 각이 아니라 sin t가 각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각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포도법으로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가 원이 들어가지. 뭐라? 원이 너무 짠 건데. 짱구는 옷을 말리고. 자,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는 2의 2t제곱. 자, 그럼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2의 t제곱이지. 이거 2의 2t제곱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반지름은 2의 t제곱이에요. 그냥 보기에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로 이게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 p. 자, 요렇게 p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쪽 말고 요쪽인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p입니다. 그게 됐나요? 자, 그럼 그때 이 p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될 거냐? 2의 t제곱 코사인 sin t 2의 t제곱 sin t.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는 이 점 좌표 역시 자, sin t가 양수 음수 왔다리 갔다리가 하는 거는 이 좌표의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코사인 우함수 맞지? 오케이. 납득. 그냥 이 각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 값은 4사분면과 1사분면을 코사인으로 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값이라서 항상 양수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sin t가 음수로 넘어오면 이게 y좌표 음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거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영향을 똑같이 받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t가 파이를 넘어가면 sin t가 음수가 되면서 좌표가 음수로 이렇게 y좌표 음수로 내려가요. 여기까지 납득? 자, 이런 상태로 일단 p점 좌표를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p가 나타내는 곡선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어. p가 나타내는 곡선 그럼 원 아니에요? 아니면 호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기 힘들어요. 그림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뒤로는. 왜 그러냐? 여기서 t가 늘어나면 뭐도 늘어나? 반지름 길이도 늘어나. 이해돼요? t가 늘어나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 길이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야. 뭐라고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움직이게 될지를 감잡기가 힘듭니다. 이해돼요? 반지름은 길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각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좀 더 커지면 반지름은 여전히 길어지는데 각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오케이? 이 이후엔 그리기 힘듭니다. 원래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 문제 쪽에서는 잘 안 다룹니다. 이게 자, 그 매개 변수, 음함수, 역함수, 미분법을 쓰는 경우에서 도함수 활용 쪽에서 거의 접선이 한계라고. 기억들 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매개 변수 미분법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t는 파이일 때 접선을 구해서 자, 그럼 좌표부터 확인합시다. t는 파이일 때라고 하면은 코사인 0이 될 거고 코사인 0은 1이 되니까 2의 파이 제곱 큰만. 오케이? 왜 되니? 자, 그 다음에 사인 파이는 0이니까 0, 0, 0 해서 0 요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점 좌표는 그러니까 접점이 2의 파이, 0인 거고요.
2의 파이 제곱 콤마 0. 이때 기울기를 갖다가 매개변수 미분법으로 접근해서 접선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x절편 나와 있는 셈이거든. 2의 파이 제곱 x절편이지. 맞아. 접선 완성해서 y절편 나오면 그걸로다가 절대값 씌워서 높이 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현재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요. 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매개변수 미분법으로 하자면 dx dt는 그게 다시 합성함수이면 좀 복잡하게 걸려있지. 자, 2의 t제곱에 그대로 하나 코사인 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예미분. 그럼 그게 마이너스 사인 t 다시 코사인 t 속미분 이렇게 생기죠. 오케이. 자, 여기다가 파이를 갖다가 좀 미리 대입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뒤는 0으로 날아가요. 맞지? 자, 그러면은 사인 파이는 또 0이니까 코사인 0은 또 1이 돼가지고 이 녀석은 2의 파이 제곱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기울기 분모 쪽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y dt 를 하면 또 2의 t제곱에다가 sin t, sin t 하나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sin t 다시 또 코사인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되니?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이제 파이가 들어가. 그럼 이쪽이 0으로 날아가. 맞지?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사인 0은 0으로 날아가. 이쪽이 살아남을 거야. 맞니? 자, 여기다가 파이를 갖다가 대입하면은 코사인 0은 1,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겠지.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2의 파이 제곱 이렇게 돼.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dy dx는 마이너스 1, 기울기가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어요.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랑 밑변이랑 높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이미 알고 있었던 요 x절편을 갖다가 제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고 b는 2입니다. 이해되나요? 아니 근데 E가 파이일 때 위치가 2분의 파이 콤마 0이잖아요. 2의 파이 제곱 콤마 0. 그러면은 저기가 그 쪽이 아니에요? 1점? x축 위의 점이지. 거기서 접선 1자리요? 아 오케이. 자, 곡선이 원 모양이 아니라고요.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는 여기 곡선 모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2의 파이 제곱 찍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요렇게 마이너스 1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곡선 모양 뭐 요런 식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모르고 그리는 거야. 그림으로 풀 수 없다 했잖아. 이해되시나요? 매개변수로 나타난 함수는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도입 부분에 얘기했잖아. 원 모양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원 모양 아니라고. 오케이. 원 모양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원 모양 아닙니다. 반지름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볼게요. 54번은 개별 질문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혹시나 확인해 볼게요. 54번. 네, 개별 질문 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69번 동제지? 아니야? 전화하고 붙인 걸 수도 있어. 자, 69번.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준 거잖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따로 물어보기로 해요. 동제도 설명 필요하면 일단 영상부터 보내줄게요. 아, 영상 이미 보내주기로 했지. 야, 혜린이는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 거니까 그냥 따로 개별 설명이 필요한 거고 영상 본다고 될 게 아니라.
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70번 어렵다. 자, 70번. 역시나 어렵다 하니까는 손 잘. 자, 70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열린 구간 3n 마3 3n 요거 때문에 개개별 노가다를 좀 해야 되지 이게 범위가 요래 생겨가지고 함수 fx 내가 봐도 좀 쉽게 생겼어. sin EX 빼기 2x 제곱 마이너스 6nx 플러스 4n 제곱 마이너스 1 코사인 EX와 함수 한번 겁나 길다. 자, x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 그러니까 극값이라고 줄였을게요. x는 알파에서 극값, 자, 극값을 가지게 되는 알파의 합 an, 알파의 합 an. 자, 그러니까 이 극값이 되는 알파가 n에 따라서 몇 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뭐 일정할 수도 있고 뭐 계속 점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도 있죠. 오케이. 어쨌든 그 나오는 애들 다 합해서 an이래요. 오케이. 최대 an, 최소 an 이런 거 아니고 그걸 순서대로 나열해서 작은 수부터 an 아니고, 오케이. n 값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알파들이 이렇게 정해지게 될 건데 걔네들 다 합해서 an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구조가 앞에서 우리가 전에 본 적 있는 모양이랑 좀 다르게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언급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앞에서 기존에 봤던 건 보통 차례대로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an이거든. 보통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 다 합해서 an, n 값에 따라 이게 매번 바뀔 수 있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코사인 am은 0. 코사인 am은 0. 자, 그러니까는 그 합이 n 2분의 홀수 파이가 되는 순간이 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합이 결론적으로 2분의 홀수 파이. 오케이. 코사인 값을 0으로 만든다고 하면 2분의 홀수 파이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 L, 자연수 m의 최소 L. 느낌은 주기적으로 사실 반복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 중에 첫 번째 거 L이요. 이해되니? 납득?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원하는 게 그 뒤로도 두 번을 더 계산하세요. 시그마 n으로 돼 있냐? kn으로 돼 있냐? 왜 굳이 그걸 또 kn으로 바꿔놨을까? l 플러스 2까지면 그냥 an으로 써도 될 텐데. 그치? 자, 뭐 k나 n이나 해요. 여기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녀석은 미분을 통해서 언제 극값이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뭐 당연한 순서야,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f'(x) 자, 미분을 했더니 앞거 미분 2 sin 2x 느낌상 이게 날아갈 것 같아. 아니면 치기 되게 힘들 거거든. 자, 플러스 2x 마이너스 3n에다가 2 하나 곱하고 코사인 2x. 다른 쪽이 날아가려나? 어쨌든 누군가는 날아갈 거라고 봐.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미분해서 마이너스에 4x 마이너스 6n 그 뒤에는 코사인 2x. 어머나? 여기가 날아가네? 아, 이런 의외. 자, 그 다음에 부호 뒤집고 2배를 하고 4x제곱 마이너스 12nx 플러스 8n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인으로 바꿔서 2x. 그러니까 속미분 2를 갖다 미리 앞에다 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됐나요? 얘가 날아갈 줄 알았더니
이게 날아가고요. 얘도 날아간다. 맞지? 얘도 얘랑 이렇게 날아가죠. 맞니? 자, 그래서 남은 애들만 정리를 하자면 어디 보자. 4로 한 번 더 묶이지? 4 사인 2x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남는 게 x제곱에 마이너스 3nx 플러스 2n 제곱 요렇게지.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n하고 2n 마마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맞니? n 2n. 자, 그러니까 중근이 아니니까 여기선 당연히 그 값이 등장을 할 거예요. 맞지? 그리고 어디도 그 값이 등장을 할 거고요. 자, 요 부분에서도,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일단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n은 자연수지. 맞지? 사인이 부호를 뒤집는 순간은 그 각이 자연수일 리가 없어. 사인은 n파이, 정수파이가 되게 뒤집잖아. 정수 곱하기 파이면 무리수란 말이죠. 겹치는 일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요게 x가 2분의 정수 파이. 자, 요렇게 될 때도 들어간다 이거지. 그 값에. 요게 되시나요? 네.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요게 범위 안에 n이 충분히 커지고 나면 누구만 들어가냐? 2n만 들어가. n이 못 들어가. 오케이. 근데 초반에는 n과 2n의 차보다 3n과 3n 마삼의 차가 더 크게 나서 둘 다 들어가. 응? 이게 한참 후로 가게 되면 2n도 못 들어가. 오케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둘 다 들어가고 중반에 2n만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2n도 못 들어가.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범위 안에 이 간격이 딱 3이지 3. 3이면 파이보다 살짝 작아. 큰 차이가 아니고. 맞아. 그럼 거기서 이게 몇 개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야. 매번 꼭 제발. 확인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끝까지 노가다래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는 2분의 파이면 얼마냐 대략 1.56 정도 되냐? 대략 1.567? 이쯤인가요? 대략 1.567까지 계산해야 돼 이걸. 이게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야 이 문제에서. 언제 넘어갈지 몰라서. 오케이? 이 소수점이 조금씩 영향을 줘가지고 근데 이게 답 나올 때까지 끝내 안 넘어가긴 하거든요. 답 나올 때까지 끝내 안 넘어가긴 하는데 이게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첫 항부터 차례차례 이게 노가다의 시작이야 그냥. 그냥 노가다의 시작. 자, 그러니까 n이 1일 때 라고 하면 구간이 0부터 3이죠. 맞지?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1과 2는 둘 다 들어가요. 그죠? 맞지? 자, 그러면은 사인 그래프가 이제 앞에 계수가 2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할 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3이 요렇게 들어가 있지. 파이보다 살짝 왼쪽에. 맞네? 자, 그러면은 여기 2분의 파이 하나가 들어오죠. 여기 됐나요? 자, 얘는 표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2분의 홀수가 아니라 2분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수 파이도 들어가요. 오케이? 2분의 홀수 파이도 들어가고 정수 파이도 들어가고. 자, 어쨌든. 자, 요렇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A1이라고 따로 구한 게 3 더하기 2분의 파이. 그 시그마 할 때 일일이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n이 2일 때, 자, 그러면은 구간이 어떻게 되냐? 3부터 6으로 바뀌었지? 그럼 n하고 2n이면은 2하고 4거든요?
그러면은 2는 죽고 4는 살아. 맞지? 자, 그러면 3부터 6 사이면 6 하나 더 2파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누구 들어가서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들어갔지.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 A2는 4 더하기 2분의 5파이. 그렇게 되니? 오케이. n이 3이면 구간이 이제 뭐냐 6부터 9까지로 됐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n 2에는 3하고 6인데 여기서는 이제 둘 다 안 돼. 6은 점 딱 걸려서 구간 밖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 뒤로는 이건 안 해봐도 돼요. 더 이상 범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후반에 가면 둘 다 안 들어온다라고 했잖아. 맞지?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여기까지만 여기서 처리할까? 여기는 38이고 9는 요렇게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2분의 5파이인데 2분의 5파이가 9보다 작은 거 확실해요? 예. 자,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계산해보는 게 맞아요. 근데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뭐야 3.14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요게 15점 몇몇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로는 7점 몇이 되지. 대략 7점 삐삐삐. 그러니까 들어가.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걸로 A3이 드디어 뭐가 됐냐 2분의 9파이가 되면서 M은 3입니다. 그게 됐니? 아, L은 3이지. L은 3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뒤로는 전부 다 M이 되는 값들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개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딱히 좋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노가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 노가다를 조금만 생략을 하면요. 노가다를 조금만 생략을 하면 결국에는 범위 안에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경우가 안 생겨요. 그래서 A4는 3파이 더하기 2분의 7파이 해가지고 2분의 13파이가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5는 그 다음에 4파이 더하기 2분의 9파이 해가지고 요게 8 더하기 9는 17파이. 자, 요렇게가 돼요,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씩 다 범위 안에 안 넘어가고 다 들어와요, 이게. 두 개씩. 납득? 오케이.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A5까지의 합이라서 여기 과정에서 우리가 구한 A1, A2, A3, A4, A5를 갖다가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숫자는 3 더하기 4 따로 7로 계산한 다음에 여기 파이 붙어 있는 애들은 다시 등차수열합 공식 쓰셔도 됩니다. 납득? 지금 등차수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파이 붙어 있는 애들끼리만 따로 하면. 오케이. 자, 그렇게 하셔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70번 노가다가 좀 심했던 70번 해결했고요. 넘어와서 71번은 이것도 디귿 때문인가? 자, 70번 답이 뭐예요? 답 3번이에요. 자, 71번 설명 필요하다. 오, 여기 맞네. 대부분 디귿 때문인가요? 아, 니은도 문제예요? 오케이. G에 71번. 자,
구간 0,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자, fx는 코사인 x 플러스 2x 사인 x. x는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크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는 마이너스 2알파다.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 왜냐하면 파이는 날려버릴 수 있는 거거든, 지금. 탄젠트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갖다 굳이 쓰는 게 문제의 의도인지 날리는 게 문제의 의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이 녀석은 코사인 사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탄젠트로 돼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풀어준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지. 원래는 사인 코사인으로 만들어진 문제지만 문제 의도가 탄젠트다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 탄젠트로 정리하자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탄젠트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답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일단은 f'x는 으로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2x 코사인 x. 자, 그럼 요게 사인 x 플러스 2x 코사인 x고, 자, 능력의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 그리기 지금 힘드니까요. 요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자, 이거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코사인이 0될 때 능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코사인이 0될 때 사인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x가 0될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홀수 파이는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눠서 이제 탄젠트 x 플러스 2x는 0을 만족할 때, 자, 그럼 탄젠트 x와 2x 구조가 접하는 경우가 있냐? 없어, 이게. 이해돼요? 이게 접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근이 나오는 곳에서 전부 다 뭐야? 그 값이 나옵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했을 때 탄젠트를 뒤집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음수인직선을 그리는 게 더 맞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구간이 0에서 2파이 사이니까 탄젠트 주기 몇 개 들어가? 그치? 요렇게 여기 빵꾸, 요렇게 여기 빵꾸, 자, 여기 파이, 2파이, 자, 요런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을 갖다가 요렇게 그려서, 자, 여기, 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되나요? 자, 그러니까 원래 기본 모양은 여기서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2알파인데 문제가 알파 하나를 끼워 넣, 파이 하나를 끼워 넣자라는 의미지. 그런 느낌으로 보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 보자. 파이 플러스 알파는 어디다? 사사사사 여기 파이 플러스 알파, 이거를 써먹자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걸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굳이 기억에서 굳이 파이를 갖다 더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납득? 오케이. 자, 그럼 니은 고기는 뭐라고 했느냐? gx를 탄젠트 x라고 했을 때 gx는 탄젠트 x, 그러면은 g 프라임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파이 g 프라임 베타 이렇게 더 크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마이너스 아니라 플러스. 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하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는 여기 접선의 기울기 파랑, 오케이. 여기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 빨강,
빨강. 자, 파랑보다 빨강이 커요? 크네. 많이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 맞아. 위로 블록으로 생겼으니까. 증가의 위로 블록으로 생겼으니까 지금 니은이 맞는 말 확인이 됐고요. 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G 프라임 X가 시컨트 제곱 X지. 맞아. 그러니까 지그수로 넘어갔을 때 시컨트 제곱 알파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파랑 기울기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 이해되나요? 나머지는 쉬는 시간이고요.
공부합시다. 추워요. 추워요? 진짜 저런 거 하면 안 돼. 자, 일단 에어컨을 갖다가 좀 줄인 다음에 졸음감을 주도록 할게요. 대체 누가 앞선 선생님을 얼마 조질게 수업을 했을 때 이렇게 싹 다 지웠어 그냥. 저도요. 나도 저런 거 필요하다. 와. 왜? 완전 비겼어. 그래? 개념이었어. 원래 엎드려서 자면 생기는 거지 당연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라고? 데이터로 만든 얼굴에 베개 자국 남아있는 거 아니면 괜찮아 그지? 그래도 에어컨 줄이신 거예요? 줄인 거야. 자, 왜 줄이지 말 걸 그랬어? 더워? 아니 추워. 일단 줄였으니까 좀 기다리면은 좀 덜 추울 거야. 자, 일단은 요거 아까 거의 핵심되는 내용 다 설명한 셈이거든요. 핵심되는 내용 다 설명을 한 셈이야. 자, 그러니까 디귿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좌변이 알파 플러스 파이 마 베타 분의 2 베타 마 알파 요렇게 돼 있고 우변은 시컨트 제곱 알파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의미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녀석은 결국 다시 F 프라임 G 프라임이지 G 프라임 알파라는 뜻으로 쓴 거야.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니까 이거 이렇게 실제로 시컨트 값을 구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럼 얘는 뭐냐면 지금 평균 변화율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표현하자면 2베타 빼기 2알파잖아. 근데 그걸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 2베타 빼기 2알파면 요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G 베타 플러스 G 알파 자 이 상태야. 이해되셨나요? 답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 G 알파는 G 알파 플러스 파이랑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러면은 요게 다시 마이너스 앞으로 뽑으면 베타 빼기 알파 뿔 파이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죠. 예. 부로 그냥 이렇게 만들지 말 걸 그랬나? 다 많이 했어. 자 그냥 요대로 보자. 요렇게. 그리고 이건 뭐냐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는 요점 사이에 이렇게 평균 변화율. 예.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얘가 아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잖아. 노랑 파랑 누가 커요? 노랑. 노랑이 커요. 자 노랑은 누구냐? 왼쪽이야. 자 그럼 디귿은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반대잖아. 근데 오케이? 그러니까 알 수 없다도 틀리는 거지만 얘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써서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를 보자는 상태다. 실제로 시컨트 값을 구해서 보자라는 게 아니라 답들? 다 이렇게 감적 표현으로 해놨다라고 하는 거. 넘어가 볼게요. 왜? 뭐 하다고 봤는데? 눈기. 이제 보자. G의 72는 일단 비주얼은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는데. 자, 72번 설명 필요하다. 오, 근데 되게 많네. 자, fx 플러스 2는 fx 무슨 뜻? 주기함수 주기함수. 주기가 몇이에요? 2요. 이렇게 바로 말하면 땡입니다. 몰라요. 이해 배수. 이해 배수 아닌데. 아무튼 그거. n분의 2 중에
가장 작은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죠 원래. 근데 보통 삼각함수 단원이 아닌 데서 나올 때 보통 주기가 2가 맞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나머지 fx의 식이 나와 있는 걸 보고 판단할 일인데요. 자, 그럼 실제로 0 이상 x 2 미만에서 fx가 x 플러스 1분의 x마 a의 제곱.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0에서 2 사이에 주기적인 성질이 있는 함수로 보이질 않죠? 그럼 주기가 2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 오케이. 자, x는 0에서 그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f'0은 0만 쓸 수도 있고, 오케이? 아니면 정확하게 이게 극대가 되기 위해서 뿔 0마가 되었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해봐야 알 일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미정에서 a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아마 f'0은 0만 쓰면 이미 충분할 거예요, 보통. 그럼 여기까지 나올 거니까.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a 값이 하나가 아닌가 보네. 자, 구간 0,2에서 구간 0,2 극소 존재 모든 정수 a 값 세고 모든 정수 a의 곱. 느낌이 이상하네. 미정계수가 a 하나인데 0에서 2 사이죠. 0,2에서 극소값을 갖도록 주기함수 왜 나온 거지? 느낌이 이거 1번, 2번 쪼개져 나와 있는 것 중에 1번만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면 2번만 나와 있거나. 1번, 2번이 뭐예요? 자,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요새는 그런 유형이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지금 얘가 14번이지. 13, 14번에 전제를 하나 동통으로 쓰는 전제를 이렇게 조건을 깔아놓고 이거 구하세요 13번, 이거 구하세요 14번. 13번은 3점, 14번은 4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딱 3점에서 4점으로 넘어갈 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함수의 성질은 아마 13번이 쓰는 거고 오케이? 이 문제 주기함수인 게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왜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0에서 2 사이로 문제가 끝났는데? 아니 근데 0이 들어가니까. 문제에서 실수 전범위 연속 같은 말도 없잖아. 인정되면 무슨 말인지 돼요? 맞았어? 아니 모르. 자, 0 이상 2 미만만 쓰고 있잖아, 문제가. 0 이상 2 미만. 맞지? 0 이상 2 미만, 0 이상 2 미만. 그죠? 그러니까는 이 주기함수는 아마 13번이 쓰는 조건일 거고, maybe. 오케이? 자, 14번이 이제 그냥 요 구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미분합시다. f'(x) 큰일 났다. 0이 중간이 아니지. 왼쪽 끝이잖아. 네. 이겁니다. 뭔가 했더니 요거예요. 왜 요거냐? 오른쪽 끝이 왼쪽 끝이지. 왼쪽 끝이 이렇게 생겨 있어도 얘 극대거든. 네 맞잖아. 뭘 맞아? 그러니까 주기함수가 나온 거지. 주기함수 필요 없지. 네. 알지? 그냥 0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왼쪽 끝은 등호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색칠이라고. 오케이?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니까는 요렇게 해서 여기 빵꾸 여기 여기 극소 존재하게 해주세요. A값 범위 구해주세요. 요겁니다. 이해되니? 납득? 오케이. 자, 일단 f'(x)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자, x가 0 이상이기 때문에 분모 그냥 제곱이기도 하고 여기 분모 0 될 리 없어요. 맞지? 자, 그 다음에
2x마 a의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x마 a의 제곱 이렇게 되지? 맞아. 자, 분자만 정리해 볼게요. 분자 x마 a 앞으로 묶으면 2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맞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x 플러스 a 플러스 2 맞냐? 여기 답들. 자, 그럼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우선 안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0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해가지고 요게 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 답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러면은 a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a가 0 이상 요렇게 됐네. 여기 됐나요? 답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근이 a고 한 근이 마 a 마 in데 지금 요 범위냐 요 범위냐에 따라서 이 왼쪽 오른쪽이 바뀌게 돼 있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이하 요 상황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a가 이쪽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그럼 a 플러스 2가 요렇게 맞니? 그럼 이게 0에서 2 사이에 등장해야 된다 이거지. 맞아? 0에서 2 사이에. 그래야 요게 아래로 블록이지? 요렇게 생겼을 때, 자, 마뿔. 그러니까 0에서는 감소하면서 극대가 나오게 된 거고요. 오케이? a 플러스 2에서 극소. 맞아? 이해되니? 아, 잠깐. 마이지 지금. y는 f 프라임 x 중에 분자만. 분모는 플러스니까는 굳이 다 그릴 필요 없고요. 자, 분자 2차. 오케이? 분자 2차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0 마이 2 이렇게 생긴 거지. 맞아.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겠고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겠고, 그럼 a는 마3. 이해되셨나요? 답들? 오케이. 여기서 a가 딱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떡하지? 그거를 갖다 생각 안, 진짜 드몰 여부를 갖다 너무 생각 안 하고 들어왔는데. 자, 얘가 0이 되면 a가 딱 마이너스 2면 0에서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돼서 안 돼. 오케이? 여기 지금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극소가 범위 바깥으로 나가서 안 돼요. 얘도 등호가 없는 게 맞아요. 오케이? 둘 다 없는 게 맞습니다. 둘 다 없는 게 맞으니까 얘만 가능한 거 맞고 요 범위에서. 왜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 이상이었다. 자, 라고 하게 되면 다시 분자만 그래프를 그리자 라고 했을 때 0이 있고 a가 있고 마 a, 마 2가 있으면 얘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가게 돼요. 이해되니? a가 0 이상이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번에도 그래프가 요렇게 들어갔다. 그럼 마, 뿔, 여기 2.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번에도 a가 그냥 0이 돼버리면, a가 0이 되면은 여기 극소, 그러니까 누구에서 0에서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돼서 안 되고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a가 2가 돼버리면 또 극소가 범위 바깥으로 나가서 안 돼요. 맞아? 그래서 a가 0에서 2 사이라고 등호가 없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해되니? 자, 등호 확인 과정 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는 뭐만 가능하냐? a는 1만 가능하다.
자, 두 가지 A 값을 찾았고요. 곱해달라고 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3 내시겠습니다. 지금 등호 한 번만 하시고. 등호 한 번만 다시. 자, 위에 것도 아래 것도 둘 다? 네. 자, 위에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A가 딱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오케이? 그러면은 요 자리가 0이 되잖아.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붙어버려. A가 마이너스 2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요게 0이 되잖아. 마이가. 네. 맞지? 그럼 여기 극값 나오는 극소 나오는 게 여기 0으로 붙어버리지. 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뭘 했는데? 극대. 그치? 그니까 안 맞잖아. 오. 그니까 안 돼. 네. 맞지? 그럼 반대로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여기가 2가 되지. 이 오른쪽으로 붙어. 네. 그러면은 2는 범위 아니라 바깥이야. 왜? 열린 구간이니까. 아. 2에 딱 맞으면 범위 바깥이야. 네.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이유야. 아. A가 0이 돼버리면은 0에서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되는 거고. 맞지? 마찬가지로 A가 2가 돼버리면은 극소가 범위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야. 맞지? 그리고 둘 다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등호 성립 여부는 실제로 4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맞지? 오케이. 물론 이게 객관식이고 보기에서 마이너스 6이나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하나쯤 삐꾸가 나도 답이 그대로 맞기는 하겠지만 0도 없고 마이너스 6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그렇긴 하겠지만 자 이유는 이렇게 이걸 갖다 뭐 주관식으로 바꿔서 학교에서 낸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자, 요런 얘기였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번도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81번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자, 81번 설명 필요하다? 따로 질문하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84번은 질문 요거 여러 명이었지. 확인해 봅시다. 84. 자, 실패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을하는 반원 모양의 색종이 A, B, 중심 그러면 1. 자, 요런 상태죠. 반지름은 1. 자, 여기 위에 P를 찍어가지고 요렇게 연결해서 세타는 좀 마지막에 표현을 하지. 어쨌든 이게 세타. 접는 선으로 해서 요렇게 접었어. 그런데 S세타라고 표현한 자리는 요렇게가 S세타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접어서 여기 선만 요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다시 폈다 해봐. 네. 오케이. 다시 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S세타겠지. 오. 맞아? 접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선 표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종이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선 보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샤프로 이렇게 딱 쓰던 그리다 이렇게 다시 피면 요렇게 생겼겠지. 요게 납득? 그러면은 요각이 얼마야? 세타. 요런 얘기입니다. 그럼 S세타라고 하는 부분의 넓이는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부채꼴에서 다시 요 삼각형을 빼요. 그러면 요게 나오겠지? 거기를 다시 빼요. 자, 표현을 하자면 활골 빼기 활골을 할 건데 넓은 활골 빼기 좀 더 좁은 활골. 자, 이렇게 할 거야. S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런데 얘가 결국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 요렇게 부채꼴 빼기 이 아래쪽 삼각형
그래서 빼기 요렇게 좀 더 중심각이 좁아진 부채꼴 빼기 그 아래쪽 삼각형 요게 되나요?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은 얘는 반지름들은 다 1이고요 우리는 중심각을 잘 찾아야 해요 그죠? 맞지? 자 그럼 그 중심각을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세타면 여기 얼마야? 2세타 그죠? 맞지? 그럼 이 그림으로 왔을 때 요렇게 해서 여기가 2세타거든?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지? 네. 맞아? 자 그럼 이쪽도 찾아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는 몇 세타예요 그러면? 4세타. 4세타 좋아요. 자 그러니까는 넘어 이렇게가 4세타지? 그럼 이쪽이 파이마 4세타지? 맞니? 그게 되니?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은 2분의 1의 r제곱은 1생략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빼기 삼각형이라고 하게 됐을 때 그것도 1, 2세타 2분의 1 사인 2세타 그게 되니? 그게 어때? 에서 다시 빼기 그럼 2분의 1하고 중심각만 파이마 4세타로 바뀌었죠. 파이마 4세타 여기는 또 빼기 하다 밑에 플러스로 뒤집어질 거야. 마이너스 분배하다가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빼기 2분의 1의 사인 4세타 요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좀 사라지냐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 빼면서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2세타 그래서 세타 그래서 넓이를 갖다가 S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세타 다시 마마 플러스로 뒤집어져서 2분의 1 사인 4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납득?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가 되는 각 알파에 대해서 코사인 2알파 최대인 때가 알파에 대해서 코사인 2알파 요거 믿으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미분을 할 거야. 그러면은 1 2 약분 내고 코사인 2 세타 그럼 얘는 플러스 2 약분 내고 코사인 4 세타 이렇게 되니? 그럼 여기서 여기는 2세타고 여기는 4세타고 뭘 하나 쓸 것 같아? 그 공식. 배가 공식을 한번 쓸 거야. 그러면은 코사인 배가 공식을 여기서 한 번만 쓸 거야. 세타까지 안 가. 그냥 2세타가 편해. 왜 마무리가 코사인 2알파니까. 한 번만 쓸 건데 그럼 얘는 원래 배가 공식이 3개잖아. 뭘 쓰는 게 제일 좋겠어? 그치? 2코 제곱 마이너스 1을 쓰는 게 제일 좋지. 이해돼요? 자, 각은 2세타인 상태로 좀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코 제곱에 마이너스 코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서 1인가요? 계산 맞니? 이러니까 다 그지 같지. 자, 그럼 얘가 평소에는 인수분해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럼 보통 둘 중에 하나는 항상 플러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상태로 인수분해 안 되잖아 잘. 그러니까 결국 뭘 써야 돼? 근의 공식을 써야 돼. 그 중에 한 근이 문제가 원하는 코사인 2알파 값이야. 근데 그게 이제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얘를 근의 공식을 쓴 다음에 인수분해 모양을 한번 쓸 거야. 근의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그건 아니고요. 자, 수상에서 복소수 단원, 2차 방식 단원 할 때 근의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근의 공식 배운 다음에 어떤 걸 하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고 같은 소리를 해. 기억남? 기억 안 남? 그런 걸 했었다. 네.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수분해 중에 x 4제곱 마이너스 1이면 어디까지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인수분해 하잖아. 이걸 갖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고 그래. 오케이? 그럼 이걸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해? x 마일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i에 x 마이너스 i까지 이거 무슨 범위 인수분해라 그래. 기억들라? 네. 얘 봤던 거 같지 이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합차 모양으로 편하게 되는데 모양이 요 따위로 생기면 근해 공식을 쓰게 돼 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다음에 저기로 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왜 근해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로 넘어가냐고? 아니요, 근해 공식 다음에 그렇게 써야 되는 아, 왜 인수분해 상태? 그러니까 인수분해 상태를 왜 굳이 쓰느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누가 극값을 만드는 코사인 값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편법으로 얘기하자면 누가 0에서 1cm만 보면 돼. 누가 0에서 1cm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누가 0에서 1cm만 보면 되는데 개념적으로 완성을 하자면 그 인수분해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코사인은 8분의 1 뿔마 루트 1 뿔 16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럼 여기서 1마 루트 17로 가게 되면 음수가 나오잖아. 답이 아닌 것이야. 오케이? 8분의 1뿔 루트 17로에 0에서 1 사이거든. 오케이? 1뿔 루트 17로 그러니까 왜 2알파까지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1, 4분면의 각 범위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0에서 1 사이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하지만 시험용 빠른 풀이에 해당하고 개념적 완성은 아닌 상태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적 완성을 하자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 인수분해로 표현을 하자면 4는 앞에 있고 4마 8분의 1뿔 루트 17 4마 8분의 1마 루트 17 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왜 되나요? 네. 얘가 뭐냐? 헷갈려. 요게 항상 플러스. 자, 얘가 이 뒤에 게 요게 지금 음수잖아. 음수를 뺐으니까 양수잖아. 그리고 여기는 코가 양수거든.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도 여기가 양수야. 그러니까 극대극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코사인 그래프를 갖다가 요렇게 그려놓고 얘 직선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가 뿔 여기가 마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증가 감소 극대니까 최대. 근데 뒤에는 왜 플러스? 다시 얘가 음수인 거 확인했지, 그지? 1 빼기 루트 17이니까 음수잖아. 네.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D가 플러스지. 네. 근데 C도 플러스지. C가 마이너스일 수도 문제의 범위상 세타가 0에서 4분의 파이. 그럼 2알파도 0에서 2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 양수. 범위 때문에. 납득? 그래서 범위상 여기가 플러스.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극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가 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극값 판단을 이런 그림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극대인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최대 다가 되는 거고. 개념적 완성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답만 하자라고 하면 그냥 바로 8분의 8분의 1 루트 10을 하시면 돼요. 0에서 1 사이인 게 저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두 개가 나왔을 때 누굴 답으로 할 거냐? 0에서 1 사이인 걸 답으로 할 거야. 범위상.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G에 85 이거 본 적이 있지 않니? 있습니다. 85. 근데 질문 꽤 많긴 했거든. 내용을 개별로 볼게요. 넘어갈게요. 자, 와 되게 유명한 문제다. 나 고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야. 자, G에 87번 설명표라다. 애매한데. 오래 안 걸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약간 추억이 돋기도 해서 나도 고3 때 열심히 풀었던 문제라. 19. 자, 95년 수능. 왜 4점으로 표시돼 있지? 아, 나한테 주지 마. 1995년. 이때는 2점이었을 텐데. 어? 그래요? 그때 수학이 40점 만점이었거든. 야, 몇 문제예요, 그럼? 똑같이 30문제. 30문제인데 어떻게 0.5점짜리가 1.2점이겠지. 0.5점 문제가 30개인데 만점이 40점. 1점, 1.5점, 2점 이렇게 돼 있었어. 2점짜리. 탐구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40점 만점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 오케이. 2.3.4점으로 바뀌는 게 80점 만점으로 바뀌면서부터거든. 그러니까 수능이 원래 200점 만점마다 400점 만점으로 바뀌면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100, 100, 100, 100이 아니라 80. 120, 80, 120, 80이었어.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표준 점수가 아니라 그냥 원점수를 썼기 때문에 국어와 탐구의 비중을 더 높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영어 수학보다는 국어가 중요하지요라고 하는 게 당시 그 시대적 그 추구하는 방향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업 단위수 같은 경우에도 영어 수학은 4단위, 국어는 5단위였어요. 와. 그러니까 국어만 5단,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국어를 쪼개기도 하지, 선택 과목 같은 걸로다가. 어쨌든 그래서 영어 수학은 4단위, 국어가 5단위였고 그 당시에는 수능에서도 국어가 비율이 그러니까 1.5배지 영어 수학보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탐구 11과목을 합쳐서 120점이니까 미쳤지? 그 전에 탐구 11과목 봤다? 아, 아니다. 시험이요? 탐구가 11과목. 뭐가 진짜요? 보여서? 이과 같은 경우에 사회 5개, 과학 6개. 진짜 그렇게 봤어요? 네. 미쳤지? 그럼 수능을 하루에 몇 시간 보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 똑같아요. 당시 뭐 그러니까 그때 120점짜리 탐구, 그러니까는 80문제 120분. 와. 네? 미쳤지? 80문제를 80문제인데 120분이야. 한 문제 단위 국어가 65문제 120분이었고요. 65문제. 어? 영어도 문제 개요. 영어 55문제 80분. 수학 똑같이 30문제 80분. 대신 그때 수학 30문제가 쉬웠어 지금. 사실. 국어도 이게 쉽겠네. 뭐 영어도 쉬었겠네. 솔직히 영어는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때 80점 만점에 55점 받았거든. 그거 그 듣기 평가 있잖아. 국어 듣기 평가 있어서 5문제. 영어는 듣기 평가가 17문제. 국어 듣기 평가 어땠어요? 국어 듣기 평가는 되게 쉬웠어. 국어 어려웠어요. 국어 어려웠어요. 그거는 개인차가 있지. 자, 국어를 좀 잘 한다라고 하려면 120점 만점에 100점은 넘었어야 돼. 오늘 시대는 허술. 내가 100점 살짝 넘어가지고 97%였거든. 100점 넘으면 97%요? 100점 살짝 넘어서 97%. 그러면은 막 말이 안 되네. 자, 더 재밌는 거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 내가 봤던 수능 범위 바깥으로 나간 거 빼고 너희들 다 맞을 거라고. 맞지? 나 60점대인데 99%야. 와. 그러면 그때 태어났으면 80점 만점에 60점대인데 99%라고. 야 그때 서정민쌤이 수학은 78년 대학 가기 때잖아. 편했을 우와. 텐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그때 너희들보다 운동 능력은 훨씬 좋았고 지적 능력은 지금 너희들이 훨씬 좋다고. 근데 그때는 엄청 그런 거라고. 운동 그때 체력이 사기력이 좋아가지고 없었잖아요. 문제를 막 엄청나게 많이 내고 그랬던 거예요? 없었잖아. 근데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내가 그때 아무튼 서울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자, 부피 일정으로 부피가 64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로 건널비 최소도 아니고 비용 최소인데
이 물탱크를 만들기 위한 철판을 갖다가 원 모양으로는 안 팔아. 원 모양으로는 안 팔아. 직사각형 모양으로만 판대.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전개도 모양으로 만들면 요렇게 생겼을 거잖아. 맞지? 네. 그럼 비용을 최소로 하려면 외접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철판을 사다가 동그랗게 오려서 윗면 아랫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똑같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변수를 어디다 설정할까는 푸는 사람 취향인데요. 이번엔 여기다가 변수를 설정을 해 보았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높이를 잠깐 h라고 했는데 부피식을 썼다가 h 는으로 해가지고 다시 x의 관한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 상태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파이 x제곱 h가 64 이렇게 일정합니다가 된 거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는 h가 뭐가 되냐? 파이 x제곱분의 64가 되죠. 맞아? 그럼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이 길이가 파이 x제곱분의 64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철판 넓이 1제곱미터당 10,000원이니까 그냥 철판 넓이 최소값에다가 뒤에 10,000원만 붙이면 되는 상황이에요. 맞니? 자, 그럼 위아래 정사각형은 어떻게 될 거냐? 반지름 길이가 x니까 한 변에 2x짜리 정사각형이지. 맞아? 그럼 얘는 4x제곱 그게 몇 개? 곱하기 2개 위아래.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럼 옆면은 어떻게 해야 돼? 가로가 나와야 되잖아. 혹시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없어요? 자, 가로 뭐예요? 2x 파이. 자,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옆면 넓이가 나올 거야. 맞니? 맞아. 그래서 옆면 넓이는 파이 약분 x분의 128. x도 한 개 더 약분됐지? 이거 됐나요? 자, 그러면은 전체 문제에 필요한 철판 넓이 fx는 8x제곱 플러스 x분의 128 이렇게 됐나요? 자,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 당연히 미분을 하겠지. 근데 그래서 f'x는 28에 16x 마이너스 x제곱분의 128인데 그럼 얘는 x제곱분의 16으로 묶으면 x 세제곱 빼기 몇이야? 8. 그러면 x가 몇일때 최소? 2. 그치? 자, 그럼 f2로 들어가가지고 4, 8에 32 더하기 2를 약분은 64 그래서 96 만원. 이해되니? 오케이. 그 시절에는 이게 막 킬러급이었어. 고3 때 막 보면서 와 너무 어렵다 이런 거 진짜로 시험에 나와요. 기출이잖아 이 기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제 말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발전해? 저는 얘기했잖아. 교과회로 버리는 게 많아진 만큼 남은 문제 가지고 별별력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졌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점점 지적 능력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그렇게 안 내면은 변별이 안 내리다 보니까 점점 어렵게 됐고 같은 유형을 갖다 또 낼 수 없어서 새롭게 개발하고 새롭게 개발하고 새롭게 개발하다 보니까 점점 더 괴랄한 문제들로 발전을 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88번은 봤던 문제잖아. 구쟁이에서. 네. 넘어가요. 하긴에 88번 저 고중에서 봤지만 진짜 못 풀겠는걸요? 따로 보기로 해요. 네. 89번 별로 안 어려운데? 89? 개별로 보기로 해요. 90번도 별로 안 어려운데? 90번? 이거 좀 많네? 90번 볼게요.
자, 시작은 정사각형이 먼저가 아니라 부채꼴이 먼저죠? 맞아요? 자, 이렇게 4분원 부채꼴이 먼저입니다. O, A, B. 자, 거기에 정사각형을 이렇게 끼워 넣어요. 맞지? 오케이. 그래서 ST. 자, 여기가 Q, PQR. 자, 거기서 부채꼴 모양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부채꼴을 제외한 넓이를 D라고 해요. 이때 각을 이렇게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D가 최대 1대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가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최대 값을 마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최대가 되는 순간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형은 대체로 범위 안에서 극소 하나만 나오는, 최대지, 극대 하나만 나오는 구조일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오케이. 자, 문제가 표시 안 했지만 세타는 자연 발생적으로 범위 제한이 생깁니다. 어디 보자. 90도까지 벌어질 수가 있네. 자,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이게 답돼?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길이들을 표현을 할 때 결국에는 요게 반지름 길이가 1이라는 것을 통해서 길이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좋겠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각이 얼마일까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자,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다면 반으로 나눴겠지, 그지? 오케이. 그럼 거기서 이쪽은 코사인, 이쪽은 사인. 그러면은 요 길이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각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이게 되니? 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넓이,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에서 빼기 4분원의 넓이, 요거 반지름 제곱에다가 4분의 파이 곱하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니까는 그 넓이를 갖다가 D는 이따가 뭐 F세타로 표현하든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따다 F세타로 표현하든가. 자, 코사인 제곱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빼기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에다가 코사인 빼기 사인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너무 길어.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그러면 보자마자 이건 뭐 하고 싶냐? 여기서는 반각 공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을 코사인으로 바꿨을 때 각이 예뻐. 이제 더 그냥 사인으로 바뀌어버릴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얘를 이제 비슷한 과정을 할까? 자, 앞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붙인 다음에 코마 사를 제곱하게 되면은 1마 2코사가 되지. 오. 맞아.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 쓰고 싶어? 사인 2배로 바꾸고 싶지.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될 거야? 사인 얘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서 더 각이 예뻐진다고.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코사인 하나로 바뀌어버릴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분의 1 사인 세타 들어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계수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되었고요. 오케이? 뒤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만들고 나니까 얘는 미분이 아니라 합성인데? 합성이요. 시간 최대니까. 세타 똑같잖아요. 예. 미분하면 얘는 헤매게 생겼는데? 파이가 있는데 합성이 돼요. 그럼요. 되지. 탄젠트 값만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천을 뭐로 할 거냐면 합성을 할 때 뭐로 하냐?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세요. 최대를 구하는 상황이면.
와 이거 그거 왜? 사인은 2분의 파이가 돼야 최대가 되는데 코사인은 0이면 최대거든요. 오. 각을 2분의 파이로 맞추는 것보다 0으로 맞추는 게 계산하기 훨씬 편해요.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얘를 갖다가 루트 4분의 1 플러스 16분의 파이 제곱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자 요렇게 맞춘다고 할게요. 결국은 세타가 베타일 때 최대야.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알파 자리가 베타야. 이해되니? 요게 답들? 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베타를 갖다 원래 어떻게 설정을 하게 돼 있어? 0. 자, 코사인 합의 계수. 코사인으로 합하니까 코사인 합의 계수가 x좌표야. 이해되니? 사인 합의 계수가 y좌표야. 자, 이 상태가 베타고 이게 문제가 원하는 알파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탄젠트 알파라고 하게 되면은 4분의 파이 분의 2분의 1이야. 여기 이해되니? 답들? 자, 그러면 분자분의 4 곱하기 난 파이분의 2지? 네. 문제가 원하는 탄젠트 세타가 파이분의 2야. 세타가 알파예요. 그렇지. 아. 여기서 베타라고 여기서 이게 세타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세타. 세타. 자, 이분에서 응. 코사인이랑 사인하고 나오니까 응. 0 처리한 다음에 넘겨서 바로 탄젠트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개념적으로 조금 더 부족해. 그러니까 테크닉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어떤 얘기야? 아까 초반에 했던 얘기지. 얘는 극대 하나만 나오는 게 일반적. 맞지? 그런데 극대 하나라는 게 확인이 안 되지. 미분에서 능력만 풀면. 맞지? 거기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건 맞는데. 맞아? 이게 과연 극대인가 소인가 개념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지. 그런데 답을 내는 데는 충분해. 왜? 만족하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합성 공식 모르면 못 푸는 거였어요. 방금 수현이가 말한 대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 개념적으로 완성은 얘는 합성으로 하는 게 맞아 사실. 개념적 완성으로. 오히려 이게 미분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개념적으로 완성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인 거 확인을 했는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다시 이 도함수 그래프가 뿔, 0, 마가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오케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미분의 는영에 맞는 값을 갖다가 이계도에 집어넣어서 양수 이렇게 음수하면 돼. 이계도에 집어넣어서. 오케이? 그럼 개념적으로 완성이 돼. 그럼 극대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근은 하나밖에 없고 그때 이계도가 음수면 극대니까 최대 이렇게 가도 되는데 더 오래 걸린단 말이지. 오케이? 이 문제는 합성이 훨씬 빠른 방법이야. 그러니까 동재야 합성 공식을 알아야겠지. 너 알아? 장난치. 그럼 질문. 동재야 합성 공식을 어떻게 할 거야? 외워야죠. 네. 너 빼고 여기 다 알아. 진짜? 너 몰랐잖아 1학기까지. 1학기 전에까지. 자, 그러니까 합성이 교과 외라고는 하지만 사실 교과 외 중에 그냥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그냥 설명하는 공식들이 꽤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거의 안 하기는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원래 한동안 그거여서 이중근호. 그거 리뷰시죠. 이중근호. 어떤 거냐면 현재 나오는 문제들은 당연히 시험에 나오려면 이중근호 없이 풀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지, 그지? 그런데 이 상태로 풀면 왜 안 돼요 중에 중간에 이유가 이중근호가 나와서 이네들이 있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식인데 계산 과정상 이중근호가 나오니까 쓸 수 없는 식. 그런데 이중근호를 풀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그냥 마무리해버릴 수가 있지. 그럼 정상적인 답이 나올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중근호 교과위로 빠진 동안 한동안 몇 년 동안은 계속 이중근호 설명을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능 기준에서 사실 파생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애초에 그쪽 풀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 심혈을 열심히 기울였더라고. 그러니까 잘 안 나와 요새는. 그러니까 옛날 문제 찾아보는 간간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내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식이 있는 문제들인데도
다른 과정으로 들어간다면 이중분호를 풀 줄 아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옛날 문제들 뒤져보면 나와. 그러니까 옛날 내신이나 현재 여기 자릿수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 문제들이 막 껴있잖아. 근데 현재 교과 과정상 현재 교과 과정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남겨놓은 거지만 다른 풀이로 교과 외 풀이를 썼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은 남아있다고 이런데. 무슨 말인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합성 공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배운다. 외워두고 쓰는 연습까지 해두는 게 좋다고요. 이 문제 실제로 미분보다 합성으로 끝내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미분으로 답만 쓰는 스킬만 써도 돼요 라고 했을 때 되는데 그것보다 합성이 더 빨라. 사실 문제식 구조가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개수 사인 더하기 개수 코사인으로 만들어있고 각이 똑같이 나와 있어서. 무슨 말인지 납득?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자릿수리 숙제 질문들은 다 끝났죠? 자, 2교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각자 문제들 좀 정리하다가 3교시 때는 테스트를 볼 거고요. 어려워요. 집어요. 자, 오늘까지는 실전 테스트가 아니라 단원 테스트를